조계종은 앞으로 산사통합관리단을 출범시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유산이 된 우리의 산사를 종합적으로 관리 보존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는 오늘 통도사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산사 7곳을 집중 조명합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미국 포교 현장을 가다 오늘은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미국 동부 최초의 한국 사찰인 뉴욕 원각사의 대작불사 현장을 짚어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전국 사찰에 배포한 더불어 저금통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참여 소식을 전합니다. 부산 영도 태종대 유원지에 위치한 태종사에 형형색색의 수국이 만발했습니다. 태종사 수국꽃 축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을 1080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는데요. 조계종은 앞으로 산사 통합관리단을 출범시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유산이 된 산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7개의 전통 산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양산 통도사와 영주 부석사, 보은 법조사, 해남 대흥사, 안동 봉정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조계종은 앞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우고 산사의 역사문화적 경관에 대한 유지 보존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계종은 해당 사찰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산사 통합관리단을 출범시켜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우리 입장은 종단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거는 등재 신청서에 분명하게 우리가 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통합관리센터에서 홍보, 불사, 모든 유지 관리 보존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6년마다 한 번씩 저기를 보고서를 쓰도록 돼 있어요. 산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유형적 요소는 물론 사찰의 수행과 생활, 교육 등 우리 불교의 무형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즉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유산을 지켜낸 이들, 즉 스님과 신도들의 행위 자체를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산사가 가진 이 같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장점은 수행과 생활을 위한 시설 건립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무조건적으로 불사가 규제되는 것은 아니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산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사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안 된다고 하는 규제도 없습니다. 없는데 뭐냐면 유네스코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등재되는 사찰이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나 애경, 신행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불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앞으로 사찰 내 비지정 문화재와 건물까지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인들의 정신문화를 이끄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거듭난 한국의 전통산사.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뉴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산사 7곳을 차례로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사찰이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
양산 통도사로 가봅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덕여왕 15년인 646년 신라 국통 자장율사가 창건한 영축총림 통도사. 사명에서 알 수 있듯 모든 수행자가 이곳 통도사 금강 계단에서 득도해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4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통도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정골 진신사리와 가사, 대장경 400여 함이 봉안된 계율 근본 도량으로 불지종과 국지 대찰로 불립니다. 금강 계단과 대웅전 등 수십 점의 보물과 국보를 비롯해 4만 점이 넘는 유물을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또 수백 수천 수만의 수행 납자들의 수행 공간이자 생활 공간이며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갖다가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 사찰로서의 7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탁월성을 인정을 해서 아마 세계문화유산위에서 결정해 준 것 같습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로 통도사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불교 역사 문화의 중심이자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위상까지 얻게 됐습니다. 통도사는 양산시와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객 수용과 부족한 주차장 공간, 좁은 진출입로 등의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처럼 1400년에 이어져 왔 그대로 잘 유지, 보수, 관리 또 신행, 수행을 잘 하고 한다면은 그것이 문화적 유산을 계속 유지, 관리, 보수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통도사의 세계유산 등재로 한국 전통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관광 활성화와 문화 강국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일본 대마도에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약탈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소송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단체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상 인도 소송의 주요 쟁점과 약탈 문화재 환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손경한 변호사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금동 관음 보살상을 점유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로 돌려줘야 한다면서 약탈 문화재는 소송이 아닌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석사 금동보살상 소유권 소송을 맡고 있는 김병구 변호사는 이번 사건 전부터 협상을 해왔지만 당초 불상을 보관해온 일본 정부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소송도 문화재 반환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석사 금동관음 보살은 일본에 약탈됐다가 지난 2012년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문화재로 원 소유주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미국 포교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미국 동부 최초의 한국 사찰인 뉴욕 원각사의 미래를 짚어봅니다. 원각사가 창건 37년 만에 착수한 대작불사 현장에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달라이라마 틴나탄 스님과 함께 세계 4대 생불로 존경받았던 숭산 스님이 1974년 창건한 뉴욕 원각사. 뉴욕 내 퀸즈의 잭슨 하이츠와 맨하탄에서 해외 포교를 시작한 원각사는 1986년 지금의 셀리스베리 밀스로 도량을 이전합니다. 불교 대학 등을 세워 더 많은 교민과 현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서원이었습니다. 32년이 흐른 지금의 원각사인 대가람을 조성하고자 한 역대 주지 스님들의 원력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그 마음의 고향이 우리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정신적 고향이고 그게 우리 불성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찾아오십시오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대웅전과 무량수전 건립을 중심으로 한 원각사 대작불사는 회주 정우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지면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84평 규모로 지어질 대웅전은 삼보 종찰인 영축총림 통도사와 조계총림 송광사의 건축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대웅전의 대들보 목재론, 수령이 850년이나 된 나무를 사용해 내부 기둥 하나 없이 건물 전체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돌보 4개 있죠. 이게 850년 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850년 된 절은 있어도 850년 된 목재로 지은 법당이 원각사네요.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인 명상 열풍에 발맞춰 참선 수행 공간도 생깁니다. 대웅전을 바라보고 좌우로 세워질 보리먼과 설산당은 우리 전통의 목조 양식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원각사는 천연의 자연이 선물한 산과 호수를 배경으로 힐링과 휴식의 공간인 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각사 카페를 굉장히 중요시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밀 거예요. 호수가 쫙 바라다 보이는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 카페가 되지 않을까. 총 공사비 120억 원이 투입되는 원각사 대작불사는 4부대 중에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각사 대작불사가 마무리되면 미 동부권을 대표하는 포교 중심 도량으로 우뚝 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우리 사회 종교 간 이해와 평화를 위해 2018 이웃종교 스테이를 실시합니다. 이웃종교 스테이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유교와 천도교,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는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는 불교와 민족종교 등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각 종단의 주요 성지와 종교시설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대화를 통해 이웃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종교별 방문 지역은 불교는 남양주 봉선사, 천주교는 칠곡 외관수도원, 원불교는 영광국제마음훈련원, 유교는 청주향교, 천도교는 경주 용담수도원이고 개신교는 광주와 순천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합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국내외 아동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전국 사찰에 배포한 더불어 저금통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더불어 저금통을 통해 모아진 기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탄자니아와 네팔, 스리랑카와 같은 빈곤 국가 어린이들의 교육 사업에 사용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사물 가운데 하나인 모거를 본따 만든 더불어 저금통. 더불어 저금통의 더불어는 더 나눌수록 불교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저금통을 가득 채워 따뜻한 나눔을 방생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4월 더불어 저금통 5만여 개를 전국 사찰 천여 곳과 종립학교 등에 배포했습니다. 저금통에 100원짜리 동전으로 가득 채울 경우 모두 7,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느새 모금액은 목표치의 절반인 4천여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우리 불자들이 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번 공덕을 좀 쌓자는 의미에서 그 더불어 저금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사찰들은 이게 모아서 저금통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 현재 한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모금이 돼 있고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자비 나눔에 동참을 원하는 손길은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헌사를 비롯한 전국 30여 개의 사찰에서는 스님과 불자들이 직접 모금에 앞장서 나눔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또 성남 봉국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순회동 어린이집은 원생들에게 나만의 저금통 만들기와 나눔 교육을 진행했고 어린이들은 정성스럽게 모금한 저금통을 전달했습니다. 불교계도 그동안 이제 사찰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성남의 봉국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저금통을 또 보내온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소식을 보고 또 뭐 약국이라든지 또 불자 단체에서 또 저금통을 또 보내달라는 그런 또 소식들도 있고. 더불어 저금통을 통해 모인 기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탄자니아, 네팔과 같은 빈곤국가 어린이들의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자비 나눔 실천을 통해 우리 주변 국가와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전파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부산 영도 태종대 유원지에 위치한 태종사에 형형색색의 수국이 만발했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 수국의 향기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태종대 비경과 함께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입니다. 거친 태풍이 지나간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수국꽃이 활짝 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수국꽃은 태종사 입구에서부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종사에서 40년 넘게 소중히 갖고 온 5천여 그루의 수국꽃들은 다양한 종류를 자랑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날씨도 지금 되게 좋고 꽃도 좀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이 핀 것 같아서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수국꽃과 함께 시민들은 멋진 인생사진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만개한 수국꽃과 함께 시민들의 웃음꽃도 활짝 폈습니다. 지난 2006년 시작한 수국꽃 축제는 해마다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No, Taiwan have no time like this. This place is very beautiful and very naturally and flowers very beautiful. Yeah. 여심을 저격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수국꽃 문화축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조계종이 PD 수첩을 통해 종단 비리 의혹을 제기한 MBC를 상대로 전국 사찰의 규탄 현수막을 게시한 데 이어 시청 거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교권자주 혁신위원회 산하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는 오늘 19일에 열리는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에서 MBC를 규탄하는 현수막 게시 협조와 시청 거부 결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총무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법률 승가회와 단식 중인 설조 스님 등과 면담을 추진하고 오는 9일로 예정된 5차 회의에서는 PD수첩 방송 내용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기획실 윤승환 차장은 현재 MBC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선의 원작자이자 다양한 활동으로 일본의 참선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조동종의 원로 오타니 테츠오 스님이 방한합니다. 영화 선의 원작인 에이헤이의 바람, 도겐의 생애를 쓴 오타니 테츠오 스님이 고려대 불자교우회 초청으로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테츠오 스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조동종 독립대학인 교토 코마자와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후 코마자와 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테츠오 스님은 오는 8월 18일 조계사에서 고려대 불자교우회 회원들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계가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톨릭, 개신교 관계자들과 함께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관련 30번째 죽음에 대한 종교계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찬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며 특히 쌍용자동차에서만 벌써 30번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찬 스님은 또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 태어난 정부인 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회견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찬 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수용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2018 책의 해를 맞아 연말까지 전국 동네 서점들이 매달 마지막 금요일 밤마다 문을 여는 심야 책방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서점들은 보통 밤 9시 전으로 문을 닫지만 이날은 자정 너머까지 영업을 하고 폐점 시간은 자율로 정해 24시간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체계해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 77개 서점이 행사 참여 신청을 했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서점까지 포함하면 총 120곳이 넘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성공단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문화역 서울 284에서 오늘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북한 사람들이 10여 년을 함께한 개성공단이라는 장소와 그들의 생활에 주목하며 그 일상과 사물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경기도가 신도시 등 각종 개발로 점차 사라져가는 옛 건축물이나 공간, 교량 등의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경기도는 그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중 한국문화원, 중국 원림박물관과 함께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국의 전통정원 특별 사진전을 엽니다. 지난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명승 사진전을 개최한 연구소는 올해 장소를 바꿔 중국 베이징 원림박물관 야외 특별 전시장에서 전시를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산업 안전을 책임지는 곳 안전보건공단의 박두용 이사장을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이죠. 안전보건공단의 박두용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몇 달 됐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힘든 점은 없습니까? 힘든 것보다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또는 도전이라고 할까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시다시피 안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그렇죠. 또 사고도 사실은 많이 나고 있고 해서 저희들한테 바라는 거나 요구되는 것이 많아서 책임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나라가 산업 재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가? 뭐 얼핏 뉴스로 봐서는 좀 여전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선진국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산재 수준을 국제적으로 평가할 때는 가장 큰 많은 지표로 쓰고 있는 것이 사망 재해율입니다. 네. 즉 일하는 사람 10,000명당 산재 사고로 몇 명이 사망하느냐. 현재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으로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교하면 이제 사망률이 나옵니다. 그걸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뭐 가장 높은 축에 속하게 되고, 뭐 선진국과 비교하면 두 배에서 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니까 아직은 아직 좀 높군요. 높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개발 도상국에 있는 나라보다는 우리가 높지만 수준이 높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전 수준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망 사고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추락 사고고, 그렇죠. 추락 사고의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많이 줄이기 위해서 뭐 사전 예방도 필요하고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런 대책들 어떻게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락을 예방하려고 하면 추락이 되지 않게 발판대를 설치한다든가 보호대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최종적으로 안전보호 장구라고 해서 안전대라고 해서 안전벨트처럼 매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한다든가 또는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 이런 걸 착용한다든가 안전화 이런 걸 착용한다든가 하는 사실은 안전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또 별도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설비
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작업 공정에 하청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원청에서 안전관리의 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청업체로서는 정보 부족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체 관리는 원청에서 일단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청에 알려주고 하청은 원청이 지시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서로 협력해야만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보건공단이기 때문에 네. 이 보건 문제 네. 이 분야는 주로 이제 어떤 업무들이 있는 거죠? 이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네. 겁니다. 지금 감정노동처럼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장기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암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것, 뭐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그런 감정노동을 예방하는 것, 또는 소음과 같은 걸 많이 듣게 되면 귀가 멀게 되거든요. 뭐 이런 걸 예방하는 것, 이게 다 보건 쪽에 관계되는 요인들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죠. 네, 이사장님께서 아주 큰 성과를 낼 걸로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박두용 이사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엔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의 산사 외에도 각기 다른 매력과 가치를 지닌 950여 개의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이 된 7개의 산사가 각 지역을 대표하며 우리 전통 사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번 쾌거가 나머지 산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불교계는 이번에 세계가 주목한 우리나라 산사가 지닌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전할지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6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